제 그 카톡 프로필을 통해서 종목부터 책까지 추천을 드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카톡 프로필에 제가 이제 압축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제 참고하셔서 멘탈 관리도 하고 어떤 대응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올려주지만 이게 투자는 아무튼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 투자는 그 리스크를 관리했을 때 먼저 선순위 먼저 리스크 관리가 먼저고, 근데 리스크 관리는 뭘로 하냐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비중으로 하는 겁니다. 비중으로. 수익률 관리도 마찬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고, 이게 잘 됐을 때, 리스크 관리가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든 수익률이든, 제가 얘기하는 수익금 관리를 하든 수익률 관리를 하든, 순서가 항상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수익 관리가 나지 후.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데 수익금이 생길 리가 없죠. 항상 뭐 고점에 사고, 뭐 올라간 거 꼭대기에서 사고, 예? 그러면 리스크가 관리가 안 됐는데 무슨 수익률이 나오고 수익금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 바닥권, 가능하면 바닥권에서 매수 힘들더라도, 사놓고 나서 힘들더라도 바닥권에 사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무릎 아래에서, 바닥권 내지 무릎 아래에서 사서 리스크 관리를 단발성이 아니고 이게 리스크 관리를 이게 꾸준히 해야 돼. 비중에 대한 관리를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과 여러 가지 변화들에 의해서, 그렇죠, 변화가 항상 있죠. 그럼 변화에 맞춰서 비중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 언제까지? 매도할 때까지는.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놓고 그냥 네오 종목 올랐나 내렸나 쳐다보는 건 의미 없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해서라도 누구나 다 보죠. 안 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관리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떨어졌든 올라도 그냥 보는 거고, 관리라는 것은 이게 내가 보고 나서 이게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거냐. 제가 얘기하는 비중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비중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비중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제 비중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러니까 100%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아무튼 비중을 많이 두고서, 아니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네 가지 업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장 흐름과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퍼센티지도 약간씩은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그러면 더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되는 거고, 이런 걸 하는 게 관리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관리가 아니고, 오르면 쳐다보고 좋고 그냥 떨어지면 싫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먼저 비중 관리를 잘해서 리스크 관리가 잘 됐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수익금과 수익률 관리로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익금과 수익률이 커지면은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계좌가 출렁출렁 하긴 하지만, 계좌가 아무튼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계좌가 올랐다 내렸다 계좌가 이렇게 해도 우상향을 한다니, 우상향. 이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계좌가 우상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긴 해요. 늘었다 줄었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좌가 달라져 가는 이런 이제 관리를 잘 해 나가야 결국 투자가, 결국 이게 잘 돼야 이 투자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성공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이제 여기 종목 같으면 이제 계좌가 바뀌고, 계좌가 바뀐다는 건 본인이 어떤 자산이 바뀌는 거고,
그 자산이 바뀐다는 건 잘하면 본인들의 어떤 그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이런 것을 특히나 이제 언제 잘해야 되냐면은 지금과 같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 비중에 대한 그죠 분배를 어떻게 비중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하고 비중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쭉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기를 잘 살려서 이 비중 조절을 잘해서 이게 비중을 분발 아니면 비중을 조절한다. 이 분배 내지는 조절을 잘해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결국 얻으려고 한 건 이제 수익금을 키워나가는 거죠. 수익금을 아니면 남들보다 더 훨씬 더 큰 수익금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었을 때 결국은 강세장이 왔었을 때 지금같이 이제 강세장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오늘 그렇게 비교한 것들 많이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뭐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270 몇 포인트가 떨어졌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많이 떨어졌다. 당연히 역대급으로 많이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70 몇 포인트가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했듯이, 고점 대비 몇 퍼센트가 떨어졌냐. 이게 중요합니다. 몇 퍼센트가. 뭐 200포인트, 뭐 270포인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고점 대비, 이렇게 이제, 몇 프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있잖아요. 쭉 올라가기 전에 아마 5200에서 5300 정도 사이 오면 아마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마 5000 언저리 근처에 왔었을 때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5200을 넘어가면 5200. 근데 5300까지 갔었잖아요. 코스피가. 또 빠르게 5200 고점 근처에서는 아무튼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장대 양복으로 나와서 이제 5200, 5300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제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핑계 이유를 대고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뭐 270포인트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한 5%, 6%, 7%뭐 그 정도 무슨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렸네 어쨌네 한데 당연히 이제는 예전 같으면 이제 100포인트 이렇게 하루에 100포인트 떨어지면 막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것은 코스피 지수가 이제 2500, 2000선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2000선에 있었. 코스피가 2000선, 뭐 2500에서 뭐 여기 뭐한 1700, 1800, 요 사이 구간, 이게 평균적으로 2000선에 있었을 때는 하루에 100포인트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하루에 100포인트만 떨어져도 막 엄청 떨어졌다. 막 아무튼 하락이 막 급락 나왔다. 이게 급락이 나왔다. 아니면 폭락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지금 2000세대가 2000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코스피가 이미 5000시대에 들어섰고 지금 그저 여기 2500 기준에도 거의 더블 가까이 100포인트 100%가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5000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뭐 하루에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까지 200포인트가 넘어지는 막 250포인트가 마이너스 막 내려가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때는 2000포인트 100포인트 여기 지수가 지금 5000대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2배 이상 그러니까 250포인트 떨어지면 뭐 이때나 뭐 쌤쌤인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근데 이걸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역대급으로 오늘 뭐 하락폭이 절로 컸다. 당연히 크죠. 응?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이미 5000을 넘어간 이후에 지금 조정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0포인트, 250포인트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조정이 그렇잖아요. 지수가 지금 5000세대에 가 있는데 5000포인트를 가 있는데
뭐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이게 변동성인 거예요. 변동성. 변동성이 당연히 코스피 2000포인트일 때 변동성보다는 코스피가 5000 갔을 때 변동성이 당연히 더 커지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지수가 더 올라가서 6000포인트, 7000포인트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때는 뭐 한 300포인트 하루에 떨어져도 이상할 거 없는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변동성이 더 커지겠죠. 당연히. 나중에 뭐 혹시라도 이게 뭐 10,000포인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진짜 10,000포인트를 갔다. 그러면 그냥 하루에 500포인트 떨어지는 것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응? 이때는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똑같은 예를 제가 이렇게 알트코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트코인에서 제 변동성,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변동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알트코인을 아무튼 그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그걸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변동성을 이해를 못하면은 막 그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그죠? 오를 때 많이 오르는 건 좋은데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싫다. 응? 어떤 알트코인이 그렇죠? 마이너스 막 70% 80% 되는 건 싫고 응? 나중에 내가 그 알트코인이 막 해서 500포인트 1000포인트 가는 건 좋고 응? 그 얘기가 안 맞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해서 나중에 진짜 알트코인 불장이 진짜 본격으로 와서 내에서 막 해서 500포인트 막 500%짜리 1000%짜리 1500%짜리 이런 수익을 얻고자 하면 그러면 이런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 그 알트코인이 똑같은 알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게 내가 그 아무튼 경험이 있고 투자자고 내가 이 아무튼 투자를 내가 성공을 시켜보겠다. 내가 어떤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나는 아무튼 또 기다리고 어? 길어지면 또 기다리고 뭐 포기하면 어떨까요?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죠. 끝나는 거고. 제가 있잖아요. 끝까지 아무튼 나는 그냥 끝까지 가서 아무튼 나는 성공을 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라면은 그러면은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그죠? 똑같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가지고 내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주식에서 수익 내듯이 한 10% 벌고 50% 벌고 잘하면 뭐 한 2, 30% 벌고 그게 목적이고 목표다. 알트코인을 가지고 내가 그냥 나는 20% 버는 게 목표고 30% 버는 게 목표고 뭐 잘하면 한 50%, 뭐 많이 벌면 한 100% 버는 게 목표다. 그런 분들은 알트코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주식 해야죠. 주식 종목을 해야죠. 응?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그 투자에서는 그렇죠. 투자 대상마다 변동성이 다 다른 거예요. 금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다르고요. 같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그리고 같은 코스피 내에 있는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아니면 지금 100조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100조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그죠? 아니면 한 50조짜리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 이게 오를 때 내릴 때 폭이 다르다는 얘기죠. 아니면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아니면 10조가 안 되는 종목들, 아니면 뭐 5조짜리가 가진 변동성. 1조도 안 된다.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는 종목들이 가지고 뭐 5천억, 6천억, 7천억 이런 종목들이 가지는 변동성. 당연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주식시장에서도 그 종목들이 가지는 시가총액이 어떤 시가총액이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종목을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는 내가 변동성이 오를 때 내릴 때
그죠? 급등할 때, 급락할 때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응? 삼성전자 같은 거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어가 있는데, 삼성전자 보세요. 변동성. 삼성전자는 하루에 그냥 5% 오르고 5%만 내려도 변동성이 엄청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응? 그러나 시가총액이 저기에서 뭐 1000억도 안 된다. 저희가 대선주 했던 그 대선주 같은 경우 그렇게 막 오를 때 급등하고 떨어질 때 급락하고 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시가총액이 적으니까.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오를 때는 모든 테마를 잘 만나서 그게 잘 맞아 떨어질 때는 막 급등이 나고 상한가도 나오고 그 다음날 막 오늘도 상한가 나오고 내일도 상한가 나오고 막 그 다음날도 상한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상한가 나오는 것을 평생에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막 하한가 나오는 걸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때 IMF 같은 거 이런 거 오면은 어떤 하한가 그 삼성전자 하한가 구경할 수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래서 이게 변동성에 대해서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같은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코스피에서도 코스피가 그저 불과 한 9개월 10개월 전만 해도 아니 10개월도 아니죠. 불과 한 7, 8개월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3천 밑에 있었다니 3천 밑에 있었을 때 응? 뭐 2,500, 600, 700, 800, 2,900 이럴 때 변동성하고 이미 지금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을 그걸 똑같은 기준으로 본다. 그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론이나 막 이런 데서 아니면 이제 지금 막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놓고 이게 또 막 어떤 정치적으로까지 연결돼 있어서 어느 쪽에서는 코스피가 오르기를 바라고 어느 쪽에서는 코스피가 올라가면 별로 달갑지가 않고 막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막 SNS 뭐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돼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정보인 것처럼 아니면 어떤 판단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은 막 혼란스럽죠, 굉장히. 그래서 제가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잡고 안 흔들릴 수는 없지만 문제는 아무튼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무튼 다른 개인들보다 좀 덜 흔들릴 거냐. 뭐 알트코인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처럼 막 또 갈 때가 됐나 싶었더니 또 막 무슨 연준 의장이 바뀌면 혹시나 했더니 또 반대로 연준 의장이 바뀌면은 그게 호재가 될 줄 알았더니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투자라는 게. 그래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연준 의장이 이제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 되면은 트럼프 그러면 뭐 지명하자마자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지명하면은 그게 아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되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그분이 지금 연준 의장이 된 것도 아니에요.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파월이 임기가 끝난 거 5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2월 달, 3월 달, 4월 달 한 3개월 정도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지명된 분이 이제 매파했었다. 그러니까 파월 그쪽에 그 9명인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연준 의원들이 9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기 비둘기파. 이게 비둘기파는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금리를 이렇게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이제 비둘기파고 매파는 무슨 금리를 내리냐. 지금 물가가 지금 이렇게 높은데 물가가 아직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지금 매파죠. 그래서 파워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매파 쪽에 속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랬을 때 파월이가 그 의장 할 때 지금 이제 임명 받으신 분이 그쪽에 이제 저기 있잖아요, 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이었는데 그 분류를 했을 때 이제 비둘기파 매파 분류했을 때 분류를 했을 때 그 매파 쪽에 속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 그럼 비둘기파는 없었냐? 있었죠. 비둘기파도 있었는데 트럼프가 왜 매파인 사람을 임명을 했느냐? 그것도 좀 의심스럽잖아요. 지금 보면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막 헷갈리는 거죠. 그 트럼프가 아무튼 그 연준 의장을 차기죠. 차기 연준 의장 임명하면 당연히 비둘기파, 이게 비둘기파 중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임명할 줄 알았는데 매파 쪽에 속한 사람을 딱 임명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저희가 이제 기다렸잖아요. 금값이 좀 막 떨어지고 막 은값도 떨어지고 그래서 금값이 떨어지고 은값이 떨어지는 거 그것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도 많이 떨어지고 금도 막 한 2, 3일 동안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 저희가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 제발 금 좀 이제 그만 좀 올라가고 좀 막 급락식으로 떨어지면 좋겠다. 기다렸었는데 문제는 그죠 이제 금값도 떨어지고 은값도 떨어지고 막 미국의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오늘 한국 주시장도 이제 한국 주시장은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조정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그저 지수상으로 봤을 때도 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됐는데 마침 이제 그런 거하고 지금 맞물려지면서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아까 지금 계속 얘기했던 오늘 막 270포인트 코스피도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고 막 코스닥도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막 엄청 무서운 어떤 그런 시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어느 타이밍쯤 가면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 코스닥은 아직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이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그렇죠. 거의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제 더 가려면 6천, 7천 뭐에서 그 이상을 가려면 조정을 해야죠. 조정을 이제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 그런데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있잖아요. 한 5,200, 300 정도 선에서 조정을 그게 고점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그러고서 가야 그래야 그 다음에 6천을 가든 7천을 가든 이렇게 갈 거다. 그런데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 코스닥도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코스피가 조정 받으면 코스닥도 조정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업종으로 연결되고 뭐 다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당연히 조정을 받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그게 꼭 저희 입장에서는 꼭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게 기회다. 이제 그 주식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제가 있잖아요. 딴 게 아니고 외국인들 기관이든 그 세력들이 파는 거예요. 세력들이 손실나서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익절 하는 겁니다. 익절.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고 수익금도 크고 수익률도 크고 그러니까 한 번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은 그저 그 아무튼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코스피를 팔고 지난주부터 그랬잖아요. 그 코스닥 쪽을 이제 열심히 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를 지난주부터 그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 때 그걸 누가 샀냐? 개인들이 샀죠. 개인들이. 그러면 그게 신호인 거죠. 제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면 거기 신호가 다 있다고,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응? 그게 이제 어떤 조정으로 들어가는 신호.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이렇게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스피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서
그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조정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드렸잖아요. 쭉 해서. 이게 꼭 이제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조정이 이제 조정을 거쳐야 된다. 필수적으로 그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 조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니까 코스닥도 조정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또 금값이 떨어져 주면 결국은 이제 그런 돈들의 흐름이 이제 결국은 이쪽 코인 시장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코인 시장으로 일부가 몇 퍼센트라도 코인 시장으로 넘어와 주면 아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뭐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있었죠. 이미 조정을 받고 있었고 이더리움도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핑계는 이제 그 연준 의장, 지명된 연준 의장이 매파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핑계로 해서 그래서 어차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조정 폭이 조금 이제 커졌다. 이런 얘기죠. 이게 비트코인 특히 이제 그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이제 좀 그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뭐 엄청나게 커진 건 아니고 조금 더 커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은 결국 이더리움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더리움을 따라다니는데 이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으니까 알트코인들도 조정을 받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받는 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이더리움은 막 조정을 받으면 5%, 6%, 7%막 이렇게 조정받는데 알트코인들 그죠? 알트코인들은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랬다. 잘 보시면 그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말들 막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막 이런 말들 쫓아다니는 것은 투자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본인들 판단하는 건데도 도움이 안 되고 그게 정보도 아니고 그것은 본인들의 멘탈 제가 늘 얘기한 멘탈 흔들리고 그리고 아무튼 투자해서 특히 중장기에서 성공하려면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그걸 성공시킬 때까지는 기다려야지죠. 보면은 설령 기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공을 시키려면 딴 방법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아니면 포기하거나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건 선택할 거냐? 대부분 개인들은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한다니. 왜? 힘드니까. 힘든데 또 이제서 막 코스피가 막 5천을 가고 코스닥이 또 1,000을 넘어가고 또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업종들 중에서 또 어떤 업종들 아니면 어떤 종목들이 막 SK하이닉스가 막 얼마를 가고 삼성전자가 얼마를 가고 또 갑자기 현대차가 치고 가면서 현대차가 얼마를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막 나오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코인 쪽에 올인했던 개인들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참다 하다가 응? 그또 이제 불장은 안 온다는 둥, 뭐 그 시즌은 끝났다는 둥, 뭐 이번 사이클은 끝났다는 둥, 뭐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항상 그래요 보면 그러는 거예요. 길어지거나 이게 계속 조정이 길어지거나 조정이 아무튼 이렇게 깊어지거나 그러면 꼭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제 끝났다. 끝났다. 이런 얘기, 이런 식의 얘기 나온 게 한두 번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고 하는 것은 필수 코스다. 뭐 선택도 아니고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조정받고 또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제가 목표 있잖아요. 목표.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이제 이 목표 제가 알트코인 목표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목표라는 게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이제 지수가 됐던 이제 종목이 됐던 나중에 알트코인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가든요. 이게 상승할 때는 이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왜 그러냐면 이 상승을 할 때는 상승을 해서 2배를 가든 3배를 가든 나중에 알트코인가 10배를 가든 뭐 20배를 가든 50배를 가든 이런 상승해서 올라갈 때는 이 목표가가 있습니다. 목표가가 있고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지수도 목표가 있고 종목들도 목표가 있고 그걸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걸 누가 관리하냐면 누가 관리하면 결국 제가 했잖아요. 세력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목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력이 좋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목표든 목표가든 목표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확률 제가 했잖아요. 확률상으로 이렇게 80%에서 한 100% 이상 100%까지는 아니고 뭐 한 높으면 한 80에서 90% 확률로 이 목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해낼 수가 있다. 왜 분석이 가능하냐면 세력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목표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7, 80% 높으면 한 90%까지도 어떤 거뭐 95% 99%까지도 100%는 없으니까요. 항상 이게 가능하다. 이게 목표 분석이 그러니까 결국은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가격이 됐던 어떤 지수가 됐던 이런 거에 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확률이 높게 분석이 가능하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목표가 있고 그 세력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는 확률상으로 한 80에서 90% 높게 봤을 때는 그런 확률로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런 어떤 분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게 돼야 그래야 이게 중장기가 가능한 거예요. 중장기. 이런 게 안 되면 어떻게 중장기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서 그것을 나중에 가면서 아는 게 아니라 살 때부터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보고 가서 그때까지 기다렸다 팔면은 그러면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겠다. 응?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서 해야 그래야 중장기가 가능한 거지. 그죠? 그걸 나중에 가봐야 한다. 뭐 가보면 알아요? 알기는? 뭘 어떻게 알아요? 가보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제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어떤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이 목표가 있냐? 없어요. 하락하는 종목, 그래서 바닥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가 이게 종목을 우리가 살 때 그 바닥 가장 싼 가격에 사고 싶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도 그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지수의 바닥이 어딜 거냐 이렇고 얘기 많이 하지만 응? 지수가 됐던 가격이 됐던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락을 할 때는 이 하락을 시키는 게 이 세력이 하락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력이 하락시키는 게 아니고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는 세력은 이미 빠졌는데 무슨 세력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으면 시장이 됐던 종목이 됐던 나중에 알트코인이 됐던 이 고점 고점은 반드시 나와요. 고점은 제가 고점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잖아요. 에코프로 고점이 반드시 나왔잖아요. 그 2001년도 5월 달에 삼성전자 고점이 반드시 나왔고, 카카오가 17만원, 18만원 갈 때 고점이 반드시 나왔고, 네이버가 그때 20몇만 원 얼마 갔어요. 네이버가 고점이 반드시 나왔잖아요. 안 나온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나왔잖아요. 반드시. 그리고 그죠? 몇 년 전이에요. 그때 2021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때 3,200인가 3,300 갔을 때 그 우리 코스피의 고점이 반드시 나왔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시장도 고점은 반드시 나오고 종목도 고점이 반드시 나오고 비트코인도 고점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미 고점이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고점이 나왔다고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1억 8천 9천 업비트 기준으로 1억 7천 8천 그걸 저는 고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응? 저는 더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락을 할 때는 이미 시장에서도 그렇고 종목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알트코인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고점이 나오면 고점은 반드시 나오고 고점이 왜 나와요? 세력들이 팔고 떠나니까 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 고점이 왜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아까 그 에코프로 고점이 왜 만들어졌냐? 에코프로 세력이 팔았으니까 고점이 만들어졌죠. 카카오 고점이 왜 만들어졌냐? 카카오 세력이 팔았으니까 고점이 만들어진 거죠. 그건 모든 투자가 다 그래요. 고점이 만들어지는 것은 세력이 팔기 때문에 세력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팔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점은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 그 종목에서 아니면 그 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세력은 계속 그 시장에 그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죠. 팔아야죠. 그래서 그걸 언제 파느냐가 문제인데, 응? 그거는 세력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죠. 세력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에서 세력들이 종목 같으면 세력들이 생각하는 목표가에서 알트코인 같으면 그 알트코인 관리하는 세력들이 생각하는 목표가에서 그 세력들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아니고 반드시 판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결국은 이 고점은 반드시 나오고, 근데 이제 왜 고점 근처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력들은 제가 했잖아요. 세력들은 이제 고점까지 갔을 때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처럼 물량이 적은 게 아니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다 팔면은 고점이 한 번에 딱 만들어지겠지만, 그렇게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물량을 이렇게 몇 번 나눠서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점이 아니라 고점 근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고점 근처에서 결국 세력들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거의 100% 매도를 한다. 그러면
개인들, 그죠? 그 세력들이 100%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100% 사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들, 세력들이 100%팔 때, 고점 근처에 100%팔 때, 결국 이걸 누가 사줘요? 개인들이 사죠. 그래서 세력들은 고점 근처에서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누구만 있어요? 그 개인만 남아있잖아요, 개인만. 개인만.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고점 근처에서 그 에코프로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가면 그 에코프로는 누구만 남았어요? 개인들만 남아있는 거죠. 카카오 고점 근처에서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가면 그 카카오는 누가 남아있어요? 개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개인들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들만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만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은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반등하다 내려가다 반등 내려가더라도 계속 내려가는데 결국은 개인들이 팔면서 결국은 이제 바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바닥은 분석이 안 된다. 왜 개인들이 파니까 그것도 한두 개인이 파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뭐 그 네이버가 됐든 한때 많이 올라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 보면 엄청난 개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개인별로 산 금액은 다르지만 그 개인들이 엄청난 개인들이 뭐 삼성전자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엄청난 개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응? 언젠가는 그러면 이제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어떠냐? 알트코인들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고점을 갔냐는 얘기예요. 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고점을 갔다가 지금 내려왔냐는 얘기예요. 응? 고점을 갔냐? 고점을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다고요. 응? 그냥 바닥권에서 이제 이 변동폭이 커서 그렇지 바닥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 거의 3년 가까이 그죠? 3년 가까이 그냥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고점을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바닥 근처에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기에는 반대라는 거죠. 물론 여기 개인들, 저희 같은 개인들도 일부 있지만, 결국은 여기는 거의 제가 있는 물량을 세력들이, 이제 알트코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알트코인은 세력이 뭐 거의 99% 가지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도 있고, 어떤 건 뭐 90% 정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도 있고, 어떤 건 막 세력들이 한 80, 한 5%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마다 다 돼 있죠. 그래서 매집이 잘 됐다는 것은 이제 여기 물량을 세력들이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일수록 그게 이제 매집이 잘 됐다. 이게 종목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 같은 건 매집이 잘 됐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바닥권에 있을 때는 결국은 뭐요? 10명 중에 아니면 100명 중에 그죠? 이제 뭐 사람 수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거의 대부분 물량을 이렇게 세력이 들고 있다는 얘기. 세력이 있다면 그 대부분의 물량을 세력이 가지고 있고 저희 같은 이제 개인들이 일부 아주 적은 비중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뭐 어떤 알트코인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 알트코인이 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알트코인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그냥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거 뭐 다 합친다고 뭐 얼마나 되겠어요. 보면은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알트코인별로 보면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의 물량을 세력이 다 쥐고 있는 그 구간이 그게 바닥 근처라니 바닥 근처. 근데 이제 왜 힘드냐? 이 변동폭이 크다는 거죠. 변동폭이. 응? 아까 저 변동성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하려고 하는 분은 이 변동성을 이해를 못하는 분은 기다릴 수가 없다. 알트코인이 고점을 간 적이 없는데 무슨 알트코인 시즌이 끝나고 뭐 알트코인 뭐 무슨 시즌이 끝나요? 그 알트코인들이 고점을 간 적이 없는데 응? 바닥권에서 뭐 100% 올라간 게 고점이라고요? 그게 무슨 알트코인이에요? 아니 종목도 하다못해 바닥권에서 올라가면 어떤 종목은 뭐 100%도 가고 200%도 가고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저희 노부티즈 같은 종목은 저기 바닥 근처에서 보면은 응? 불과 몇 개월 전 기준하면 거의 뭐 한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아니 종목도 그러는데 종목도 노부티즈가 지금 이렇게 거의 바닥 근처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배 올라왔거든요. 10배. 저희가 살 때 시가총액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배 늘어났거든요. 노부티즈. 제가 노부티즈 처음 들을 때 시가총액이 한 500억, 600억 됐어요. 지금 보세요. 노부티즈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거의 10배 됐다니까요. 그런데 전 고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부티즈. 지금 고점 아니라고. 어차피 알트코인들은 지금 한 3년 가까이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산 알트코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 거의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변동성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조금 변동성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뭐 엄청 떨어진 것도 아니고 조금 벗어난 거예요. 조금 엄청나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떨어진 것은 이렇게 고점을 갔다가 떨어질 때 아까 이제 세력들이 다 아까 했잖아요. 세력들이 다 팔고 나오고 개인들만 남아있어 떨어질 때는 게 엄청나게 떨어지죠. 알트코인 같은 거. 그 아직 고점을 가지 않았다니까요. 고점을 간 게 아니라 아직 바닥권도 벗어나질 않았어요. 아직 바닥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도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는데도 그러면 바닥권인데 왜 내 계좌가 막 어떤 알트코인은 막 마이너스 80% 어떤 건 막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어떤 건 막 마이너스 90% 가까이 되냐. 바닥권인데 왜 그러냐. 그게 알트코인이라니까요. 그게 알트코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종목하고 알트코인하고 비교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아까 있잖아요. 난 돈만 벌면 돼. 그것도 고생 안 하고 좀 쉽게 빨리빨리 그냥 편하게 돈만 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은 알트코인에서 절대로 성공 못 한다니까. 어떻게 성공을 해요? 성공을 기다리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기다려도 힘든데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 기다리면은 그 기다려져요. 그게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 비중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주식자금 대비 한 10% 20%만 가지고 하셔야 된다.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비중이 문제다 나중에. 특히나 올인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대출 받아갔거나 뭐 돈 빌려서 했거나 이런 분들은 중간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그걸 끝까지 들고 가겠어요. 그게 응? 그렇잖아요. 물론 막 알트코인을 막 10억 이상 사가지고 그냥 저희처럼 샀다 팔다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 아니고 있어요. 그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응? 근데 그런 분들은 딴 게 아니고 제 교육은 안 받지만 이해가 잘 돼 있는 분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그제 설명했잖아요. 그 변동성에 대해서. 알트코인이란 건 그렇게 바닥코인 사도 마이너스 80% 90%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진짜 불장이 오면은 이게 다시 나중에 그죠? 응? 500%도 가고 1000%도 가고 뭐 5000%도 가고 뭐 그게 알트코인이야.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중에 중간에 과정에서 그죠? 이렇게 막 길어지고 또 막 변동성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막 악재 하나 끝났는 가 하면 또 악재 또 하나 생기고 또 끝났는 가 하면 또 하나 생기고 뭐 아무튼 끝이 없잖아요 보면 원래 그런 거예요 투자라는 게. 그래서 제가 상위 1%뭐 알트코인 같으면 상위 0.1% 주식 같으면 상위 1% 크게 잡아주면 상위 10%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제가 왜 그걸 계속 강조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설명은 제가 충분히 해드리고 있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비중 얘기를 지금 이제 이번 주면 거의 한 5주째, 6주째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비중에 대한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포트폴리오요. 비중 포트폴리오도 제가 매주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죠. 이 변화가 없으면 똑같이 잡아드리고 조금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중도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수강생분들 이제 종목을 제 정리하려면 또 이제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 매도를 안 해드리는데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중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100% 기준으로 해서 100% 기준해서 이렇게 25%씩 25% 25% 25% 25% 그죠? 이게 이제 75%죠. 그래서 이제 노봇 또 뭐요? 반도체 또 뭐 2차 전지 아니 반도체가 아니고 그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게 이제 75% 그리고 한 20% 정도를 제가 반도체 그리고 그러면 이제 95%니까 5% 정도를 이제 기타.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비중 구조는 뭐였냐면 어, 이제 노브 쪽을 한 30%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제약바이오 그 제약바이오를 확 줄이고 그랬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확 줄이고 아무튼 요거 그다음에 2차 전지를 한 30% 60% 그다음에 반도체 아무튼 이게 4개만 가지고 간다면 한 30% 30% 30% 아니면 노브줄 한 40% 응? 30% 70% 아니 이렇게 하면 돼. 반도체 한 20%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근데 제약바이오를 사실 주중을 좀 이렇게 낮춰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종목을 이렇게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25%로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수강생분들이 이제 아무튼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죠? 제약바이오 종목이 몇 개 있어서 그죠?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짜드렸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는 이제 노부주하고
비중이 노부주하고 2차전지가 많아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매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조금씩. 왜 그러냐면 그 시장이 바뀌니까. 제가 수강생들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비중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 바뀐 거 기준으로 보면 또 이번 주에 또 이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0% 기준 했었을 때 어떤 구성이 좋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노보 쪽이 한 30%, 그 다음에 지금 만회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2차전지를 한 30%, 그 60%죠. 60%,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이제 소부장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또 중심 어떤 종목들이 돼 가니까 삼성전자 반도체를 제가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 레버리지도 이게 코스피 쪽에 레버리지도 좀 줄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덱스 레버리지 가지신 분들 있었잖아요. 제 얘기 듣고 비중을 좀 줄이셨다. 5번 쳐보세요. 줄여놓고 오늘 같은 날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으세요? 응? 지금 채팅창에 쓴 게 안 보이시나요? 보시면. 저만 보이는 게 아닐 텐데, 지금 발표자의 공유는 딴 게 아니고, 이 채팅창에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채팅창에 있는 거.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발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있는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셔야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쪽으로 수강생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적응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계속 코멘트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판단하면서 또 진행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던 분들도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거나 없더라도 아니면 나는 계속 그 고수한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계속 올려주셔야 그 다른 분들도 보고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잖아요. 같은 수강생들끼리도. 저도 보지만 다른 수강생들도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수강생분들한테도 이렇게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와 비중, 그다음에 업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강의 교육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쭉 해보면 내가 전체적으로 비중이 지금 어떤 업종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또 이번 주 이렇게 또 변화를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또 다른 수강생들 이렇게 보면서 다른 수강생들이 올려놓은 거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도 비중을 좀 아무튼 좀 이렇게 조절을 해볼까? 근데 그걸 어떤 기준이 없이 조절한 게 아니라 이게 좀 딱 보셨을 때
저분이 그래도 업종도 그렇고 비중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다. 응? 종목은 좀 다르더라도요. 그럼 나도 한번 저분처럼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면 좋잖아요. 수강자분들끼리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지금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무튼 교육을 좀 더, 교육의 효과를 좀 더 높이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제가 로봇이 한 30%, 지금 2차 전지가 비중이 좀 높아져야 된다. 지금 2차 전지 비중이 좀 낮은 분들은 좀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이 반도체, 이제 소부장, 반도체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이 되겠죠. 반도체 쪽. 30%한 20%.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중을 좀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약간씩 높여가는 그런 쪽 가는데 아무튼 지금은 30, 30, 그죠? 60, 80, 그쵸? 한 15%. 지금 보면 이제 일단 제약바이오가 이게 제약바이오가 한 2, 3주 전, 3, 4주 전부터 좀 이렇게 낮췄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종목을 일부 가지고 있어서 몇 개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비중을 짜드렸었는데 그리고 한 5% 정도를 기타.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봤을 때는 요 정도 비중, 게 2026년 오늘 2월 2일 날 기준으로는 지금 이런 비중인데 이게 다음 주에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제 흐름들이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똑같이가 아니고 제가 이제 어느 쪽을 좀 높이고 어느 쪽은 좀 낮추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비중을 제가 이렇게 조정을 방향을 보고 이렇게 조정을 해드리면 가급적이면 거기에 좀 맞춰 보시려고 수강생들이 노력을 하시다 보면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날 이런 날 좋은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래서 압축을 할 때도 그렇고 아무튼 같은 업종에서 종목을 압축할 때도 제가 계속 강한 종목, 약한 종목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해보셔야 이게 강한 종목이고 약한 종목인 것 같다. 잘 모르더라도 우선.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날은 거의 다 올라가니까 종목들이 강한 종목, 약한 종목 고르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받을 때 같은 업종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어떤 건 뭐 3%, 5% 떨어지는데 어떤 건 막 8%, 10%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3%, 5% 떨어지는 게 강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날 약한 종목을 정리해서 강한 종목을 딱 갖다가 다시 오늘 정리했는데 또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튼 조정이 끝나고 아니면 시장 조정이 이제 어떤 바닥권에서 이제 조정도 바닥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다 돌아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정리했던 종목이 그때는 또 상대적으로 어떤 강한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편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많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일부만 사보는 거예요. 일부만 내가 살려는 어떤 비중에 처음부터 다 사지 마시고 비중에 한 20%든 30%만 이렇게 사보는 겁니다. 사보고 또 여전히 또 강한 흐름을 보인다. 그런 비중을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강한 흐름이라는 게 한 번 보고 딱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지켜봐야 돼요. 이게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지난주도 보고 이번 주도 보고 또 다음 주도 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쭉 보면 자꾸 이제 같은 업종에서도 강한 종목, 약한 종목을 내가 자꾸 구분하다 보면 어떤 종목이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종목도 압축하고 그쪽으로 비중을 높여 가다 보면 그 종목으로 비중이 많이 가 있게 되고 처음부터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비중이 많이 가 있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도 높아지고 수익금도 높아지게 된다. 지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요거. 그러니까 약한 종목, 강한 종목을 한 번 보고 아는 게 아니고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죠? 가지고 내가 계좌 안에 넣어놓고도 보고 계좌 밖에서도 보고 계좌 밖에서도 관심 종목에 놓고 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제 같은 업종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제일로 강한지, 어떤 종목이 제일로 약한지. 그래서 제일로 약한 종목부터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서 제일로 강한 종목 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런 걸 언제 하냐면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하면 좋다는 얘기죠. 오늘 같은 날. 이게. 그 업종이 다르더라도 어떤 업종의 종목이 굉장히 약하다. 나는 이제 그 종목이 흐름이 강한 걸로 해서 내가 계좌에 넣었는데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날 조정폭이 크게 나올 때 보니까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인다. 그럼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상대적으로 같은 업종에 가장 강한 종목으로 강화하든 아니면 업종이 다르더라도 다른 쪽이 어떤 강한 종목인데 비중이 적다 생각하면 그쪽 종목으로 종목 업종이 다르더라도 그 종목으로 갖다 비중을 실을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해주면 더 좋다는 얘기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조정이 많이 나올 때 오늘 같은 날이 사실 바빠야 돼요. 응? 막 올라가는 날이 바빠. 올라가는 날은 별로 할 일 없잖아요. 올라가는 날은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날 이렇게 고점 근처에 와 있다면 이제 팔아야 되겠지만 어떤 종목이 고점 근처에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은 그죠 제가 매도 문자를 나중에 보내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응? 시장이 올라가는 날은 수강자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응? 그렇잖아요. 그 수강자분들이 해야 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 날은 언제냐면 시장이 막 올라가는 날이 아니고 오늘처럼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것도 오늘처럼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받을 때 이럴 때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수강자분들이. 응? 다른 현금 갖다 더 사시라는 게 아니고, 그 같은 본인들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을 쭉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강한지 약한지만 이렇게 쫙 관심 있게 보다가, 그죠? 가장 약하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가장 약하죠. 뭐 딴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그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으로 보내도 뭔가 큰 걸 한 게 된 거예요. 그 한 가지만 해도.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적으세요. 그 하나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대응을 한 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고요. 남이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본인들 종목도 잘 모르는데. 응? 오늘 같은 날이 아무튼 의미 있는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쭉 말씀드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손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절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했잖아요. 그 자꾸 종목에 매달리시면 안 되고 종목을 가능하면 이게 강한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쫙 압축시켜 간다. 이렇게 방향성을.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약한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한다. 언제? 오늘 같은 날. 그래서 한 종목 정리해서 한 종목, 그죠? 가장 강한 종목 쪽으로 딱 보내면 그거 엄청 잘한 거예요, 그거. 이것만 해도. 이게 한 가지만 해도, 한 가지만. 자꾸 막 손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있잖아요. 손절은 이렇게 단타 하시는 분들. 스윙 하시는 분들. 제가 교육용 종목에서는 그 손절 맞아요. 교육용 종목에서는. 잘라야 되니까. 어? 그러나, 저희처럼 이렇게 중장기로 하는 종목은
그걸 손절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응? 그래서 강한 종목으로 보내서 강한 종목 쪽에 비중을 자꾸 늘려가지고 그쪽에서 수익금을 크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어떤 전체적인 틀의 비중하고 업종도 어떤 업종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도 제가 드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고 오늘 같은 날 이 종목이 굉장히 약하다 하는 종목들은 좀 과감히 정리해서 또 오늘 같은 날 또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보내놓으면 그 한 가지만 해도 오늘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한 가지만 해도. 그걸 한 분들하고 안 한 분들은 오늘만 따지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보는 차이가 자꾸 벌어진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선은 제가 오늘 아까 제가 2차전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일단은 이게 포트폴리오 종목을 하나 시간이 좀 적어서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하나 추가합니다. 추가 종목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용 종목도 하나고요. 교육용 종목 하나, 두 개. 자, 이름이 길어서 제가 여기 이 포트폴리오 종목으로는 제가 전에 그 교육용 종목으로 하나 들었었는데 요거 이수 스페셜 이름이 길어요. T 케미컬. 지금 저희 업종 구분으로 따지면 2차전지 쪽에 속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육용 종목으로는 이게 APR 이 화장품 쪽의 종목이죠. APR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같이 막 급락 나오는데 뭐 2% 정도 오르잖아요. 이런 종목이 강한 종목이라니까요. 업종은 달라도. 이게 좀 이제 차트상으로는 좀 이렇게 이제 21선보다 약간 이격이 낮긴 한데 그래도 한번 교육용 종목으로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그 뭐 수급이라든지 뭐 아무튼 아무튼 실적이라든지 그다음 차트라든지 차트만 한번 볼까요? 차트. 그러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제 여기 때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상승을 해서 이렇게 또 조정받고 이렇게 조정을 좀 길게 받잖아요. 뭐 한 달 이상. 그리고 이만큼 올려놓고 또 조정을 한 달 반 정도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파동이 이제 본격적인 파동이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 큰 파동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다. 근데 이제 21선에서는 약간 이제 이격이 나 있기는 해요. 근데 보시면 이제 거래량 줄고 그다음에 실적이나 아무튼 수급 이런 거 보시면 수강생들 보시면 딱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제 교육용으로 2차전지 업종 종목을 하나 추가하고요. 차트만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뭐요? APR도 이게 이제 화장품 쪽 종목이에요. 화장품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막 21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왔죠. 올라오고 나서 이제 여기서 좀 파동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좀 이렇게 갭이 있긴 한데, 지금 이제 거래량 줄고 있잖아요. 보시면. 오늘 같은 날 또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죠? 오늘 보세요. 오늘 같은 날 지금 얼마 올랐어요? 몇 퍼센트? 장 끝나고 나서 좀 더 올랐네요. 3.35%. 오늘 같은 날 보면 이런 종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막 대부분 종목들이 떨어지는데 거꾸로 이렇게 양봉 나온다. 그죠? 그건 이제 아까 수급하고 실적하고 보시면 오늘 같은 날 왜 양봉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안 보여드리더라도 수강생들이 끝나고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켰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환율은 여기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살짝 또 이제 지금 뭐 그 연준 의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죠. 보시면. 근데 환율은 제가 있죠. 앞으로 계속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거다. 예전처럼 뭐 1000포인트, 1100포인트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뭐 1200, 1300 뭐 이런 정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금 같은 시대적인 흐름, 시장 흐름에서 안정적인 흐름에 속하는 거죠. 헤이 증시는 역시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 어찌되면서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죠. 지금 나스닥이 좀 조정받고 있고, 그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폭으로 조정받은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지금 이제 지수가 5천 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죠? 지수가 5천 가 있는데 거기서 200포인트, 250포인트 뭐 떨어진다고 해도 겨우 뭐 5%, 6%잖아요. 보면 그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퍼센티지로 계산해야 된다니까. 퍼센티지로.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코스피 위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살짝 조정받고 있죠. 보면 조정.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싹 우상향하다가 오늘 이렇게 조정받는데 이 폭이 오늘 그죠? 오늘 퍼센티지로 따지면 5%, 그죠? 5%. 5% 떨어진 거 5%. 근데 5%인데 이제 5천을 기준으로 5%니까 막 250포인트. 그게 나오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여기서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으니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일주일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난주 음봉 나오고, 오늘 이렇게 조정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전 조정이다, 조정. 이제 5% 오늘 조정받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 오늘 몇 프로예요? 4%. 4% 조정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이 좀 있겠죠. 조정이 좀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는 하락이 아니고 저는 조정이다, 조정. 조정. 조정은 뭐예요? 다시 올라가기 위한 어떤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하고 나서 이제 조정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조정이 왜 나오냐. 제가 있잖아요. 이 조정이 이제 코스피 코닥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나온 건 아니고 이게 세력은 이제 여러분 이제 세력들이 입절을 하는 거. 입절을 한다면 좀 현금이 나온다는 거. 현금이 나오면 이 현금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금이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현금이 나오는 현금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저는 이제 이쪽에 코인 시장으로 가지 않겠나. 제가 이 얘기를 전에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저희가 기다리는 알트코인의 어떤 불장이 시작이 되려면 일단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스닥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간다. 하락이 아니고 조정으로 들어가서 이 조정이 들어가는 요 구간, 요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자금 이동이 이 주식시장의 자금의 일부가 이제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아마 이제 코인 시장에서 이제 어떤 알트코인들이 이제 이렇게 막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 갖고 좀 많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 알트코인의 불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타이밍으로 접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시작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정 받는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바로 막 튀어 올라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제 자금이 이렇게 넘어오는 어떤 그 시간적인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도 어떤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아니 이제 이더리움도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이 종목들 업종들은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노브주는 계속 지금 봐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 차트만 보시면 노브티즈 보세요. 노브티즈 보세요. 노브티즈 이 월봉이네. 이게 왜 월봉이야? 일봉으로 보시면 노브티즈가 보시면 지금 21선을 따라서 여기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좀 내려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갔다가 오늘 이제 좀 이제 조정이 지금 몇 분이 왔어? 한 9% 정도 왔는데, 지금 거래량 줄죠. 보시면 노브티즈는 그냥 조정이에요. 조정. 오늘 왜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이게 조정받은 거에 불과하고요. 노브티즈는 앞으로 저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그냥 따라서 조정받은 거에 불과합니다. 별거 없어요. 클로봇은 오늘 조정이 좀 그죠? 좀 약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노브주 중에서 이런 게 좀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노브티즈는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게 오늘 하루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근데 오늘만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또 뭐 있어요? 또 고영도 보세요. 고영도 조정폭이 안 크잖아요. 보세요. 안 크죠? 노브주 등이 강하죠. 보시면 RS 오토메이션, 그죠? 이게 올라갔으니까 조정 받는 거예요.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조정입니다. 조정. 그렇다고 막 그 크게 조정 받은 것도 아니에요. 노브주만 보시면 네임버로부터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십자만 들었잖아요. 보세요. 응? 근데 장중에 보셨을 때 보시면 이제 같은 노브주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었었다. 이제 끝나고 나서 보가 아니고 이게 장중에 보셨을 때, 이게 장중에 그러니까 9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쭉 보시면, 응? 아까 제가 이제 강한 종목, 약한 종목,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도 강한 종목, 약한 종목을 아셔야, 약한 종목을 정리해서 강한 종목 쪽으로 비중을 잡고 그쪽으로 실어야, 그래야 나중에 수익률보다도 수익금이 커진다. 수익금이. 응? 그 수익금을 어떻게 키울 건지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수강생분들이.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2차 전지가 지금 흐름이 좋잖아요. 보시면 2차 전지 보세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에코프로 저희가 이제 저걸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조정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게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거의 그냥 원금 근처에 있었잖아요. 이게 꼬리 아래 왔다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하긴 하는데
2차 전지들이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업종들이 좀 강한 거죠. 보시면 나 아까 저 이수 스페셜 이수 스페시티 케미칼 이거 양봉 나왔잖아요. 보세요. 양봉 이런 종목이 강한 종목이라니까요. 오늘 같은 날 보시면 이제 강한 종목 약한 종목 수강생분들이 이거 어떤 게 강한 종목 약한 종목이냐 도대체 이제 어렵지 않다니까요. 보시면 단순해요. 단순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가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BM도 엄청나게 조정받은 거 아니잖아요.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들이 지난주부터 지금 이제 강한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2차 전지 쪽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게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지난주 이번 주 갖고 이렇게 좀 어떤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고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2차 전지 업종들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약간은 어느 정도는 그 다른 업종들 비해서 좀 강한 흐름으로 연결돼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포트폴리오 비중 말씀드릴 때 노보다하고 2차 전지 업종의 어떤 비중을 좀 상대적으로 5%가 됐든 10%가 됐든 조금 높게 이렇게 조정해서 가져가시는 게 앞으로 3개월, 6개월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좋은 어떤 비중 구성이 되지 않겠나.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이거 이해하셨다.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지금 제 말로만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제가. 왜 2차 전지를 늘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2차 전지 쪽의 비중을 왜 늘려는 게 좋지 않겠나. 그 근거를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몇 개 종목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이제 저희 니가캠 같은 거 보시면 니가캠도 오늘 보시면 이게 니가캠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이게 올라올 때는 좋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자꾸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니가캠이 이제 예를 들면 이 종목을 얘기하나 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얘기합니다. 업종이 이게 니가캠이 내려가면 다른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내려가요. 니가캠만 내려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싸다고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비중을 이렇게 떨어질 때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비중을 줄였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한 흐름을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타이밍부터 이 비중을 줄여놨다가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비중을 줄였다가 이게 강한 흐름으로 가는 확인하고 이런 때부터 이제 제약바이오의 비중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는 니가캠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종목들도 근데 이런 대응까지 하면은 아주 좋을 거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물론 이것까지 하시는 건 수강생들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혹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해서 다음에 응? 그럼 이제 저보고 저한테는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수강생들한테 이렇게까지 하게끔 비중을 조절해 주기는 쉽지가 않았다. 왜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이려면 또 이렇게 그 일부를 이렇게 좀 아무튼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거까지 하실 수 있으면 비중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A급으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딴 거 아니에요. 뭐 주식을 잘한다는 게뭐 엄청난 어떤 스킬이 있고 어떤 막 엄청난 테크닉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결국은 그때그때
결국 이제 업종이 중요해요. 업종이 어떤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이냐. 그리고 그 업종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이 두 개만 딱 알면 그러면 그 종목, 그 업종의 그 종목 중심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비중을 이렇게 높여가면 되는 거예요. 비중을.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쭉 해서 수익금을 쭉 키워가다가 또 그 종목이 그 업종이 또 계속 강한 흐름으로 뭐 365일 계속 강한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가다가 또 조정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으면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서 또 다시 강하게 가는 그런 업종. 그러니까 그래서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런 쪽을 좀 덜어서, 이렇게 덜어서, 아무튼, 제약바이오 쪽을 좀 덜어서, 이렇게 2차전지나 이런 쪽, 아니면 노보 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덜어서 가다가, 그러다가 또 제약바이오 쪽이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강세 흐름으로 이렇게 또 바뀌기 시작하면, 거꾸로 비중이 많은 쪽에서 좀 덜어서 그쪽으로 좀 가서 비중을 좀 이렇게 어떤 균형을 잡아가는 이런 것을 계속 하시면, 그러면 본인들 계좌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있는 업종 플러스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도 수강생들마다 비중에 대한 조절을 어떻게 해가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지났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나중에 매도는 제가 매도 타임을 들여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수강생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비중에 대한 어떤 관리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중에 생각보다 크게 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본인들이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지금 종목들 중에서 아무튼 이렇게 이걸 좀 올려봐 주셔라. 그래서 지금 몇 분이 올려주셨는데 좀 잠깐 보시면 반도체 25%, 노봇 24%, 제약바이오 24%, 2차전지 22%.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1, 2%라도 2, 3%라도 아무튼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흐름에서는 시장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 노봇이 지금 이제 어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강세 흐름을 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아무튼 노봇 쪽의 비중을 조금 몇 프로라도 1%든 2%든 3%든 아무튼 좀 이렇게 높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거고요. 그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를 한 15%, 그 나머지를 한 10%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 같은 비중을 좀 1%든 2%든 3%든 이렇게 좀 덜어내서 이렇게 노보 쪽, 클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비중을 높이시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니가캠이 21%, 그 나머지 3%, 그 24%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튼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이렇게 몇 퍼센트 이렇게 좀 줄여서 지금 2차전지 쪽으로, 예, 포스코 퓨처 15, 그 나머지 7%, 22%. 그러니까 2차전지, 오늘 제가 종목 또 하나 드렸잖아요. 그 2차전지 쪽으로 비중을 조금, 2차전지 쪽으로 막 비중을 다 가져가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비중보다 한 1%든 2%든 3%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덜어내서 일주일 보내시면 지금 포트폴리오도 좋지만 지금 비중도 좋으신데 이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지금 비중도 좋은데 이걸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지금 시장 흐름에 맞게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이런 게 드는 거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메가 MD가 20%, 메가 MD 많이 들어가시는 네임보 10%, 두산로봇 10%, 클로버 10%, 삼성전기, 포스코침 이제 여기
두산 테스나. 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메가MD 같은 경우 이제 손실 나 있었을 텐데 이제 비중 이제 원금 기준으로 비중이 지금 20%니까. 그러니까 메가MD 같은 걸 좀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네임보 합치면 10% 20% 클로버 이거 뭐야? 노브 쪽이 한 지금 40% 정도 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이게 반도체 쪽이고요. 두산 테스나 반도체. 이게 반도체 쪽이지만 한 30% 정도 있으신 거죠. 포스코 퓨처엠이 15%. 그러니까 메가MD 이런 걸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쪽하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그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한두 종목이라도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우선은요, 이렇게 보여요. 뭐 메가MD 이런 거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리고, 노봇이 10%, 19%, 22%, 30% 좋습니다. 노봇이 한 30% 정도 되시네요. 그 제약바이오가 9%, 니가케미 9%, GI 3%, 12% 좋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3.2, SK하이닉스가 5.3%, 그럼 8%, 9%, 9%, 22%, 반도체 25%. 삼성전기도 이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삼성전기를 제가 들을 때 반도체로 드린 거예요. 반도체. 23%, 4%. 그러니까 한전 5% 가지고 계시네. 코덱스 레버리지가 10%.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도 10%. 코스닥을 10% 가지고 계시네. 우선은 선생님은 노붓이 많으시고 그 제약바이오 비중이 적절하시네요. 2차전지. 예. 반도체. 이 채팅창이 막 넘어가지고 좀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대체로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보면 비중이. 그 이름이 아이패드 1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분이신지 비중 잘 짜신 것 같은데. 우선 몇 분이 올려드려 주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제가 설명해드린 것들 안 올려주신 분도 이거 제가 설명드린 것 좀 참고하셔서 본인들 한 비중을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지금 비중 관리하는 게 비중 조절하는 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바꿔 가시는 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강세장에서 대상대 특히나 지금 조정장 왔을 때 그런 것을 더 잘하시면 훨씬 좋은 그런 걸 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보면 이 조정 기간이 뭐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정 기간이 좀 아주 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기 뭐 길어봐야 한두 달, 뭐 두세 달 되겠죠. 그런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이제 한두 달, 두세 달 이런 조정 기간 들어갈 때 이제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이 코인 시장의 흐름하고 연결되면서 아마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고생을 지금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코인 시장의 어떤 불장과 관계에서 보면 상당히 좀 바람직하고 또 아무튼 코스피나 코닥이 앞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도 이런 조정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이제 비중 조절을 이렇게 잘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또 한두 개씩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비중을 또 이렇게 이제 또 관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주식 시장, 이제 아까 보시면 아무튼 이제 저희는 이제 주식 시장이 중요하고 알트코인 시장이 중요한데 그 두 개를 다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서로 별도 시장이 아니고 이제 돈의 흐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코스피 코닥의 어떤 조정 기간도 저희한테 필요하고, 그때 조정 기간에 이제 또 저희 계좌들이 뭐 어떤 보면 많이 또 막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종목보다는 수강생들이 지금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되는 건 종목보다는 비중, 그리고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을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셔야 된다. 그것까지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좀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그래야 수강생분들 실력이 늘고, 지금 있는 종목들도 다 좋은데 이왕이면 그 중에서도 좀 더 강한 종목 쪽으로 비중을 1% 2%라도 좀 더 이렇게 좀 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응들을 하시면 수강생들의 어떤 실력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계좌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는 설명들도 훨씬 더 잘 알아듣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아무튼 코인 시장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코인 시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이제 좀 꼬리 달고 있네 보면. 지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했더니 이 금이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전저점 깨고 전저점 깨고 올라갔는데 거의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좀 꼬리를 달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다. 이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코인 시장과 관련해서. 아무튼 이게 꼬리를 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거의 보면 뭐 거의 가장 큰 거래가 일봉으로 보셨을 때 이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좀 고점,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하면 어쩌면은 뭐 단기 고점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어떤 고점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이게 급락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거래량까지 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고점 시그널 이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누군가가 지금 많이 팔았다는 거죠. 이 골드를, 응? 이 골드 찾는 골드 찾던데 아무튼 이걸 누군가가 지금 익절을 많이 했다. 마찬가지 익절을 많이 해서 지금 현금이 나왔는데 현금 중에 일부는 제가 볼 때 어떤 뭐 주식시장을 갈 거고 또 일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부가 저는 이제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골드 시장에서 돈 일부, 아까 주식 시장에서 일부 이런 돈들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조정도 끝을 내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조정도 좀 끝을 내면서 그러면서 지금 알트코인들을 보시면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비트코인도 보시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앞에 이제 일봉으로 보셨을 때 여기 앞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전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이렇게 이제 골드가 이제 그죠? 골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좋았는데 요거에 맞춰서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이게 아마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골드가 이렇게 떨어질 때 아마 이쪽에는 저는 반등이 나왔어야 이제 보통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연결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고 거꾸로 이것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한 2, 3일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골드도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보통 골드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가 아주 이제 특이하게 골드도 많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도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그러면서 이제 뭐 연준 의장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갖다 붙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세력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조정을 하고, 이렇게 어떤 조정 흐름을 한 번 더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이더리움도 역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더리움도 역시 여기서 조정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조정을 받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좀 따라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도 여기 전저점을 깨고 이만큼 조정이 더 나와 있는 이런 형태고요. 근데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도미넌스도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도미넌스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좋은데 이렇게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니까 결국 반대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이 알트코인의 흐름이 중요한데, 알트코인은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은 거꾸로 지금 반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예전 같으면 지금 여기 이런 데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어쩌면 여기도 깨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그죠? 지금 비트코인도 내려가고 이더리움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여기 알트코인, 여기 토탈, 그죠? 뭐야? 토탈, 이게 이제 제가 했죠.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알트코인 차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주로 이제 중소형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소형 알트코인들을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중형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탈 여기 요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탑 10, 이더리움 뭐 이렇게 큰 시가총액 큰 거 10개 빼고 10개 뺀 나머지, 그러니까 중소형 알트코인들의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거꾸로 이렇게 반등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이더리움은 내려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알트코인들도 생각처럼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게 조금씩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다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이더리움이 떨어지는데, 지금 알트코인들 여기 토탈 차트 10개를 뺀 나머지 토탈 차트는 반등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누군가가 사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반등한다는, 이게 지금 개인들이 살 리는 없죠. 개인들은 지금 코인에 관심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마다 좀 그 세력들이 조금씩 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 세력들이 지금 불장을 지금 막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지금 이더리움하고 그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알트코인들은 지금 보면 조금씩 이제 윗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크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알트코인들은 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비슷하죠. 이제 보시면. 응?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예요. 이런 게 지금 이게 흘러 내려가는 게 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세력들은 가만히 있고 그 세력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들 물량 쥐고 가만히 있는 거고 그냥 개인들끼리 사타 파타 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력들 일부러 빼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들끼리 뭐 단타를 하든 뭐 뭘 하든 응? 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더 내려가니까 팔든 뭐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그냥 매매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 앞에 전저점을 깼든 어쨌든 뭐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전저점을 깨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바닥 근처에서 이렇게 전저점 깨는 것은 그 세력들은 가만히 있고 그 세력들이 좀 관리하면 이렇게 안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세력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량을 더 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사타 팔타. 이 설명을 지금 몇 주째 제가 하고 있잖아요. 보면. 좀 그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1, 2주 전에 뭐 저기 이 코인 몇 개를 조금씩 좀 더 이렇게 추감해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이. 그 제가 사라는 만큼만 사셔야 돼요. 또 욕심내고 더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단가를 확 끌어내리고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만 사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이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만큼이라도 좀 사놓으시면 나중에 본격적인 분양이 왔을 때 그만큼이라 사놓은 만큼이라도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지. 뭐 그거 사가지고 뭐 단가를 확 끌어내리려고 단가를 어느 정도 끌어내리긴 하지만 단가를 확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10% 사시라 하면 10% 사시고, 응? 15% 사시라 하면 15% 사고 이래야지. 내가 돈 있다고 막 그죠? 막 산 만큼 또 사고 막 이러시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바닥이라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것보다 그만큼을 사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많이 사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단가도 좀 일부 끓여 내려놓고 그런 어떤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거기가 바닥이다가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정도 가격쯤에서 그 정도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것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됐을 때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많이 사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의미를 두고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거기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 또 이게 바닥인갑다. 이 코인이 또 막 엄청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비중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비중을. 아니 수익 아니고 제가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문자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 알트코인하고 비중하고 그 원금 기준으로 문자 보내드렸었는데 지금이 아니고 지금 사실하는 게 아니고 1, 2주 전에 제가 문자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문자 잘 찾아보세요. 문자 수강생들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거기 수익코인은 사실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을 쭉 보는 건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의미가 있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아더스 그러니까 10개 중소형 차트 요 차트가 의미가 있다. 그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이걸 뺀 11위부터 이제 나머지 그죠? 나머지 것들 시가총액을 다 합친 그 알트코인들의 지금 차트입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도 도미넌스 여기 본데 그 이더리움이 저희한테 중요한데 이더리움이 지금 막 엄청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시니까 그렇고 이더리움을 요걸 지금
이더리움을 월봉으로 보시면 엄청 떨어진 것 같지만 이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이 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의미가 있는 구간은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구간은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지금 여기서 제가 했던 앞에 여기 고점을 살짝 찍고 그리고 다시 지금 몇 달째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그죠? 거의 반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번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5개월 정도를 계속 이렇게 어떤 가격 조정.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 이더리움이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안에서 이더리움이 지금 여기 조금 조금 올라간 거 있지만 결국은 이 박스 속에 있는 거예요. 박스 속에. 그죠? 좀 좁히면 이 박스. 여기서 더 내려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월봉이 그러니까 이 박스 속에서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금 가격도 막 엄청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더리움이 그죠? 지금 그냥 기간 조정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 조정만 기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끝이 나겠죠. 끝이 나면은 결국 이제 끝이 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는 요런 타이밍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럼 그게 언제냐?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이 조정이 끝을 내면